이제 내용연수라는 게 있네. 우리 유형자산을 내용연수를 얼마만큼 잡을 것이냐 이건 알 수 없죠. 그래서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준 내용연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업종별 자산 종류별 몇 년 써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세법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법인세 신고할 때에 이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몇 년 쓰겠습니다라고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신고 안 하면 그냥 기준 내용연수 쓰는 거고 그럼 신고한다면 기준 내용연수 그대로 써야 되면은 신고하는 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고할 때는 자 얘는 꼭 기억해 두세요. 기준 내용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기준 내용연수가 8년이에요. 시험에서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왜 8년 좋아하냐면 자 8년에 25%면 몇 년이죠? 4분의 1 그럼 2년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된다면 기준 내용수가 8년이면 6년에서 10년 사이에 임의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연수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6년에서 10년 쓸 수 있어요. 세금 작게 내고 싶어. 내용연수 몇 년 하는 게 좋을까요? 6년부터 10년까지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 내용연수가 작을수록 감가상각비가 높아지겠죠. 그죠? 내용연수가 작아야 n분의 1 나눌 때 n이 작아야 우리 비용이 크게 나올 거잖아. 그래 이익이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한다라고 하면 제일 작은 거 6년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 특수한 경우 신설하거나 아니면 50% 이하나 중고 샀을 때 이야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아래쪽에 감가상각 방법 선택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일단 유형 고정자산은 자, 여러분들 생각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보시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할 때에 그때 그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 청유법, 연소학계법, 생산량비례법, 이중체감법 이런 거 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산회계 1급, 세부 2급 때 회계 때 배웠는데 막상 고정자산 등록에는 정액법, 정유법밖에 안 보이죠. 0번, 1번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 이유가 세법은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한다면 정유법, 정액법 중에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에서. 그런데 건물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유법을 쓰면 금액이 과도하게 크게 나오겠죠. 강남에 있는 건물 얼마나 비싸겠어요? 몇 천원씩 해요. 그런데 막 정유법 쳐버리면 보통 금액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은 정액법만 쓸 수 있도록 법이 막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건물을 제외하고는 정유법, 정액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유법으로 가는 거예요. 정유법 그냥 아무 신고 안 했다면 정유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우리 컴퓨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만 정액법, 나머지는 정유법으로 뜰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인데 감가상각 방법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적법하게 정액법으로 신고하였다. 한 줄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정액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K랩이 감가상각 방법을 멈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회를 안 주고 취득연월을 쓰면 바로 그냥 기초가액선대로 날아가면서 그걸 놓쳐가지고 아예 값이 틀려서 뒤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유법, 정액법은 당연히 값이 엄청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꼭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는 정액법을 써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 광업하고 광물하고 관련된 것들 있죠. 그거는 우리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우리 생산량 비례법하고도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생산량 비례법은 이런 거예요. 광물 같은 경우에 광물 자원이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팔 거잖아, 당연히. 그러면 이 광물은 정유법, 정유법이 아니라 얼마만큼 채취했는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게 생산량 비례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업용 유형 고정자산이든 아니면 그냥 광업권이든 이런 건 생산량 비례법이 선택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뭐 범위의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니까 자 삼각 시부인 계산이라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감가상각 개념을 조금만 다시 잡아 볼게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자산이 5년간 정해법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5년간 정해법이고 잔존 가액이 없으면 우리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 X5년도 이렇게 간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계상의 원리죠. 자,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생각하느냐 매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은 1차 년도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100이라고 보는 건 맞아요. 그럼 2차 년도의 한도는 100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200을 설정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누계획 제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3차 년도면 3차 년도 동안 300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차 년도에 50만 한 거예요. 50만 감가상각했어요. 회계장부에. 그럼 얘는 신고 조정이 안 되니까 그냥 50으로 끝이에요. 그럼 2차 년도에는 150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계획 제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결국은 마지막에는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 했다고 그럼 마지막 때에서 전부 다 처리해야 되냐? 그런 제도가 아니고 얘는 누계획 제도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악용할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나중에 저하고 같이 또 볼 거예요. 잠시 후에. 자,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게 한도는 있는데 만약에 올해 안 하면 나중엔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자, X1년도에 회사가 장부에서 감가상각을 70만 원만 한 거예요. 70만 원만. 그러면 한도가 100인데 1차원도까지 100인데 70만 원 쓰니까 30만 원의 금액이 남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인 부족액이라 그래요. 시인 부족액이 30만 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시인 부족액이 생겨도 얘는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세무 조정은 그냥 70만 원 장부에 쓴 걸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2차 년도에 감가상각을 15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럼 한도가 이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도가 초과를 했죠. 그럼 얼마 초과했을까? 그렇죠. 20만 원 초과했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왜 20인지? 왜냐하면 2차 년도까지 할 수 있는 누계액은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인데 장부에 70 했고 이번에 150 했으니까 220만 원이 지금 누계액으로 쌓였죠. 세법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얼마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을 때 얘 비용 계정 과목이고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이죠. 그럼 세법은 얘 관심 없어요. 비용 처리하든 자본 처리하든 뭐든 신경 안 써요.
얘 처리한 거 자산을 얼마만큼 줄였니 이것만 따져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법은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분을 감가상각한 걸로 보는 거지 차변의 예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감가상각이 자산을 비용화시키는 거잖아. 자산의 유출이잖아. 유출을 일으키는 얘를 감가상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럼 지금 20만 원 한도 초과가 났죠. 그걸 이제 부인액이 20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인액이 20만 원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비용 아니야 자산 줄이지 마라고 하기 위해서 이때는 송금부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해서 20만 원 유보 발생이라고 처리를 해둘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500만 원 없애는 건 회계장부든 법인세법이든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500만 원 없앨 건 똑같은 건데 지금 너무 많이 했어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나중에 결국은 맞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3차년도를 봤는데 3차년도 봤더니 90만 원을 한 거예요. 감가상각을. 그럼 신부족액이 10만 원이 발생을 했죠. 그럼 신부족액이 10만 원 발생하게 되면 이걸로 끝이냐? 이때는 그냥 끝이었잖아. 그런데 신부족액이 발생했는데 전기에 이렇게 부인한 게 있다면 신부족액 한도로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족액 한도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감가상각 되는 게 300이잖아. 총 누계액이 인정해주는 금액이 총 감가상각 범위액이 300인데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한 거는 310만 원 냈거든. 그럼 10만 원만 부인한다고 남아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만 원 부인액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원래 원칙은 신부족액 발생하면 신고 조정을 안 하는 건데 부족액 발생했을 때에 과거에 부인액이 있다면 이 부족액 한도 이내로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만큼 송금산입 10만 원 차감 조정의 유보 감소로 얘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자적을표에는 10만 원만 남겠죠. 20만 원 있던 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리 이해가시죠? 그럼 누계액 제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얘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회사 계상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분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한 만큼을 회계 처리를 감가상각으로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든 우리 지금 제가 기억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문제 나오는 거예요.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비용이든 자본이든 뭘 처리하든 상관없이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하면 감가상각한 걸로 보고 회사 계상액이라는 표현은 고정자산 등록에 그 금액까지 합쳐서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법이 이만큼 감가상각한 걸로 봐야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누계액 제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 세법이 표현할 때 우리는 지금 사실 회계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회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수익과 비용을 인지하는 능력이 생겨서 수익 비용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야. 사실 지금 우리처럼 전산세무회계로 전표를 끊은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수업할 때는 저는 이거 수업할 때도 자산의 증감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비용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니까 제가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세무감가 비용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산 부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이론에 보면 송금회계, 입금회계인데 안에 전부 다
쓰는 표현들이 우리 다 선급 비용 이야기하고 다 자산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지적금 이야기하고 전부 다 자산 부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수익 비용을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한테는 쓸데없이 또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제가 수익 비용으로 하는데 기준은 얘예요. 자산 감가상각 누계액이 줄인 거잖아. 자산을 이만큼을 감가상각 회사에서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많이 의미가 없어요. 회사에서 위에 있는 상사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 계정 과목 뭘로 쓸까요? 예요. 계정 과목은 당연히 지가 알아서 해야지. 진짜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영업비용 처리할까요? 영업 외로 할까요? 그러면 얘가 그 기본은 돼 있네. 그건 거지.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구분은 내가 하겠다는 거지. 계정하면 뭐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 오래 못 봐요. 그건.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건 지금 회계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냥 비용 인식할까요? 안 할까요? 송금 처리할까요? 처리하지 말까요? 물어보는 거지. 그걸로 서로 주고받는 거지. 어떤 계정 과목이죠?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원래 그건.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필요한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무사 사무실 기장 전문.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이 땡길 때 그 계정 과목으로 땡겨올 거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 그 7번 감가상각 누계액 시부인 계산 적혀 있는 거 좀 보면, 자, 우리 회사 계상액이 상각 범위액보다 크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 계상액은 회사가 감가상각한 게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송금불산입 처리할 거란 이야기고, 그래서 상각 부인하고. 근데 화살표 보시면 차기 이후 신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에 추인한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회사 계상액보다 상각 범위액이 크면 그럼 작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원칙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은 조정을 안 하는 건데, 그런데 정기 상각 부인액이 있는 경우 신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에 추인한다. 지금 이 이야기죠. 지금 그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두 번째 당구장 표시에 보면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인식한 경우라고 적혀 있죠. 지금 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회사가 정부에 감가상각을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얼마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정기에 감가상각해야 될 걸 올해 누락해가지고 그냥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했대. 우리 회계 때는 이 분계에 대해서 보죠. 그런데 자, 우리 지금 이 지문의 내용은 일단 기본 내용은 얘가 어떤 거든 간에 얘 증가한 거니까 이 금액만큼은 감가상각한 걸로 회사 계상액으로 본다라는 건데, 자, 내용이 좀 성의가 없어요. 자,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은 우리가 900번대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300번대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은 중대한 오류면 300번대 쓸 거고 중대하지 않는 오류면 우리 900번대 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법인세법은 지금 이만큼 법인세법은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비용으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회사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이때는 당연히 세무 조정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예로 처리했다면 지금 세법은 감가상각 비용 처리한 걸로 보는데 회사는 장부에 비용 처리 안 한 거잖아. 그죠?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을 줄여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도록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이익잉여금을 줄여버린 거예요. 바로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무조정을 해줄 거예요. 송금 산입이다.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얼마 얘는 지금 자본으로 처리해 버렸죠. 결국은 만나는 거라서 기타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이 조정 기억해 두세요. 회사가 저렇게 분개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개정 과목을 썼다는 건 우리 재정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의 판관비에서는 얘를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자, 다음 감가상각 의지 및 감가상각 양도라고 자산 양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번에 이 두 글자를 한번 볼게요. 자, 즉시상각 의지하고 감가상각 의지하고. 일단 의지라는 말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지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의지 매입세가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거. 간주하고 비슷한 성격이죠. 간주는 반대급부를 인정 안 하는 거고, 의제는 반대급부는 좀 수용해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간주 공급을 공급 의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간주 공급을 더 많이 표현하는 이유가 안 팔았는데요. 그럼 시끄러 너 판 거야. 며칠새 가지고 와 라고 하잖아요. 그게 간주 공급이죠. 근데 의제 매입세액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거든. 그죠? 내가 받고 싶으면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럼 감가상각 의제는 얘는 지금 우리 이 앞에 했던 거 얘예요. 얘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이때 즉시상각 의제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감가상각 의제가 뭐냐면, 자, 전제 조건이 우리 기업이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 받는 사업연도, 우리가 법인세를 감면이나 면제받는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내야 될 법인세가 지금 뭐냐 1,000만 원이 있는데, 법인세 감면이 받을 수 있는 게 1,200인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을 우리한테 돌려줄까요? 지금 제가 감면이라 그랬어요. 세법이 돌려주는 건 내가 낸 적이 있는 건 당연히 초과되게 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데, 감면은 내가 낸 게 아니라 너 이런 상황이면 그만큼 빼줄게, 면제시켜 줄게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나는 지금 1,000만 원만 낼 거 있었으면 1,200 한도로 빼줄게라는 거지, 모질한 200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죠. 그럼 200만 원 아깝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의 추정경비 중에서 올해 안 하고 나중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 얘잖아, 감가상각. 그럼 올해 감가상각을 인식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얘를 감가상각비가 500이었던 거예요, 올해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을 하나도 안 해버리거나 뭐 작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 하면 우리는 단기순이익이 1,500이 나오겠죠. 그러면 1,200만 원 감면받고 300 내고, 그리고 내년에 감가상각을 올해 것까지 같이 다 처리하면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겠죠. 근데 모질한 제가 생각할 만큼의 그런 허점을 법인세법이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이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에 우리 세법상
상각 범위액만큼 감가상각을 시키는 거예요. 회사가 상각 범위액만큼 전부 다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상각 범위액이라는 게 올해 3차년도면 앞에 이해 들었던 걸로 300만 원이 다 차면 문제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미달해. 예를 들어 다 합쳐봤더니 270밖에 안 했어. 그러면 30만 원만큼 얘는 오히려 거꾸로 부족액이 생기면 저기다 위에다 쓸게요. 해가지고 상각 범위에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송금 산입 상각비 얼마 차감 조정 유보 발생으로 세무 조정을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결산 조정 사항이라서 신고 조정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은 이거 받는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쓰지 않게 범위액만큼 전부 다 감가상각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감가상각 의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감가상각 의제의 첫째 줄에 보시면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교재에 그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인 경우에 우리는 그 감가상각 범위액 미달액을 송금 산입시킬 거예요. 한도 초과 날 만큼 한도만큼 초과 날 만큼 많이 했으면 이거 가지고 악용할 생각 없냐고 신경 안 쓰는 거고, 근데 그 범위액이 미달하는 경우에 딱 그 범위액만큼 송금 산입시킬 거예요. 그래서 올해 거는 당연히 올해 회사 계상에까지 써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회사 계상에 쓴 그 아래쪽에서 금액을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다음 우리 감가상각 자산의 양도라고 적혀 있죠. 자,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하는데 과거에 한도 초과 난 거 있어요. 그대로 두면 될까요? 한도 초과 났을 때 그 소득처분 뭐라 그랬죠? 유보로 해둘 거라 그랬잖아. 그럼 결국은 이 자산 취득 가격만큼 다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유보라고 했는데 얘를 팔았어요. 그럼 얘를 안 지우면, 얘를 우리 처음 조정할 때 제가 유보 귀신 된다 그랬잖아. 그죠? 유보는 언젠가는 추인돼야 되는데 얘를 계속 놔두게 되겠죠.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건 양도하게 되면 전부 다 추인해줘라 그 소리예요. 부인액이 있으면 그 남아 있으면 얘 귀신 되니까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실기 내용을 설명을 한 건데, 제가 위에 걸려요. 그래서 오른쪽이 걸리더라고요. 자,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자, 메뉴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저 그냥 쓰는 거니까. 자, 먼저 여기 기초가액이 있죠. 자, 이렇게 쓰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자, 그럼 고정자산에서 먼저 1번 기초가액 적혀 있는 거 있죠. 얘는 1월 1일 날 회계장부상 유형자산
금액을 쓰는 거예요. 1월 1일 날 회계장부상에 유형자산 금액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단기 이전 구입 유형자산은 취득가액이 될 거고, 그리고 단기 이전 구입 무형자산은 장부가액이 될 거예요. 장부가액이라는 건 취득원가의 상각 누계액 뺀 게 장부가액이죠. 왜냐면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생각하잖아. 그죠? 무형자산은 대변의 개발비라고 쓰지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이라는 거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상각한 금액을 쓰는 거예요. 상각한 금액. 이걸 재무상태표 금액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뭐 정기말까지 회계장부상 감가상각한 거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그럼 4번에 우리 단기 중 취득 및 증가를 보면 말 그대로 얘는 단기 취득분에 대해서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쓰는 거고, 취득 시 부대 비용 포함 당연히. 그죠? 자, 그리고 다음이 뭐냐면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했다는 건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단기 증가한 거예요.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이때 4번에다가 쓸 거예요. 자, 다음은 7번 단기 자본적 지출액 있죠. 7번에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시 상각분. 얘는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한마디로 얘는 즉시 상각의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하면 4번, 비용 처리하면 7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하면 4번, 비용 처리하면 7번. 자, 다음 8번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은 정기말까지 감가상각 한도 초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써드릴까? 얘는 정기말까지 감가상각 한도 초과. 그럼 지금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뭐 정예법만 정률만 상각 가산 적혀 있죠. 이 괄호에 정률만 상각 대상의 가산이라는 것 계산할 때에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지, 입력을 하지 말라, 정예법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입력은 다 해야 되는 거고, 계산할 때에 얘 더하기 빼기 부호들 있잖아. 그때 계산할 때에 정률법만 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예법인데 얘 안 쓰는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9번에 정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이라고 있죠. 이렇게 A인가요?
얘는 정말 전기 말까지 감가상각의제 있었을 때의 송금 산입한 금액이에요. 우리 자적을표에 남아 있겠죠. 마이너스 유보로 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기 말까지 송금 산입했던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잔액.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다음 11번에 뭐 내용 연수는 기준 내용 연수고, 만약에 신고하고 법인세 최소한다면 마이너스 25%, 그건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3번 회사 계상액은 계속 손을 댈 건데, 자, 회사 계상액은 단기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분을 쓰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분을 써줄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가 볼게 17번에 단기 의제 상각비라고 있죠. 단기 의제 상각비. 얘가 단기 감가상각의제 송금 산입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올해 발생해서 강제 신고 조정할 거. 그럼 올해 송금 산입분은 지금 얘는 그럼 상각 범위에게 우리 회사 계상액 그리고 우리 즉시 상각의제 이렇게 한 금액이 되게 되겠죠. 회계사적으로 회사 계상액 상각 범위액은 12번, 회사 계상액은 13번, 즉시 상각의제는 7번. 이 금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그 금액이 올해 감가상각 덜한 거예요. 그럼 이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죠? 법인세 감면 이런 말 나오면 하는 거예요. 자, 법인세 감면은 1억이 된대. 우리 감가상각하고 상관 있나요? 한도하고 범위하고 없죠. 그거 최대한 받고 싶어서 감가상각 안 할까봐 감가상각 한도만큼 다 해라는 거니까 면제 얼마 받는다는 건 여기 필요한 사항이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전체 양도일자는 양도하면 여기에 우리 사원등록처럼 그만두면 퇴사일자 쓰는 것처럼 우리 양도하게 되면 여기 양도일자를 써야 판날까지의 상각비까지 범위액이 계산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하게 되면 여기를 먼저 쓸 거고, 그리고 자, 다음 업종이 있죠. 업종은 번호로 주면 번호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데 한글로 주면 찾으시면 돼요. 한글로 제조라고 잘 줘요. 그러면 13번 제조 보이죠? 그럼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알려주면. 자, 그럼 이렇게 작성을 다 하면 그 다음이 내가 왜 이럴까? 자, 여기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있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는 불러오기 했을 때에 고정자산 등록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이것만 썼기 때문에 이것만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조정 등록 눌러서 감가상각 한도 초과나 시인부족의 송금산입이나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산, 미상각 자산이고, 만약에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로 가는 거예요. 양도한 자산은. 그럼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 제가 꼭 챙겨야 된다고 말했던 게 유보가 있으면 전부 다 추인해라. 그죠? 유보가 있으면 전부 다 추인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거예요. 얘도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는 건 고정자산 등록인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한 걸 가지고 미상가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한도 초과났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 컴퓨터 계산한 산출값을 거기에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제출할 땐 그거 일일이 주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한 방에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였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